안녕하세요. 절세 계좌인 ISA 계좌 하나로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에 투자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호기심 많은 투자가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변동성이 커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를 핵심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장기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전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과의 이격도를 이용한 저의 투자 방법은 보통 훨씬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S&P 500 지수나 배당 ETF 투자보다 더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은 훨씬 높은 투자 방법으로서 연 2천만 원, 5년 동안 최대 1억 원이 납입 한도인 ISA 계좌에서 이 전략으로 투자해서 5년 후 2.5억 원, 10년 후 10억 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53주차 투자일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전주에 비해서는 보합 정도에서 마감했습니다. 주중 트럼프의 그린란드 복속화 계획과 그와 관련하여 EU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여 주식시장을 후퇴하게 했다가 주 후반에 이를 번복하는 듯한 발표를 하면서 진정되어서 마감했습니다. 10월 후반부터 이어지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네요. 박스권을 상승 돌파할지 아니면 하향 돌파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증시는 다시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때 5,000포인트를 돌파도 했지만 종지수는 그 바로 밑에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동안 지수 상승에 따른 벤치마크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해서 포모를 느끼는 기관과 개인들의 대기 매수세가 두터워서 쉽게 빠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속으로 큰 폭의 조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쉽게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테마 주식들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장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초보자분들이나 주식 투자로 꾸준한 수익을 얻지 못했던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실적도 없이 그냥 뜬구름 잡는 예상으로 급등락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과 주가 변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분들은 아예 쳐다보지 마시고 정말 투자하고자 한다면 코스피 200 ETF 또는 반도체 ETF를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수가 추가 상승할 때 최소한 소외되지는 않을 것이고 하락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본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 대상인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 차트입니다. 지난해 10월 후반부터 시작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0일 이평선의 이격도가 140을 상회하면 분할 매도를 할 거고 120을 하회하면 추가 납입해서 추매를 할 예정인데 지루하게 계속 횡보하고 있네요. 조금은 지루하게 느낄 수 있지만 주식시장은 이렇게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급상승 또는 급락을 하기 때문에 끈기 있게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호투의 투자일지입니다. 이번 주에는 매매가 없었습니다. ISA 계좌 현황입니다. 지난주에 비해 주가가 소폭 하락하여 계좌 총 자산이 하락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주로 다뤄지는 대표적인 ETF 투자 전략과 호투의 투자 전략의 성과를 매주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 ETF는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100 레버리지, 그냥 나스닥 100, S&P 500,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입니다. 이들 ETF를 매주 금요일 종가에 무지성 분할 매수하는 전략과 ISA 계좌에 납입한 자금을 일시에 전액 매수하는 전략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호투의 투자 전략과 매주 수익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투자 전략에 비해서 호투의 투자 전략이 실제로 얼마나 수익률이 높을지 그리고 변동성은 얼마나 클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배당이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가 중요한 S&P 500과 배당 다우존스 ETF의 경우에는 배당제 투자를 고려했고 편의상 세금 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본 프로젝트 시작 시점부터 계좌 납입 금액을 각 ETF로 매주 동일 금액으로 분할 매수할 경우 현재까지 수익률 변화 그래프입니다.
지난주부터 ISA 계좌에 납입한 2천만 원을 그동안 모두 매수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없는 수익률로 표시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모든 전략의 주가가 하락 마감함으로써 수익률이 감소했습니다. 현재 본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호투의 투자 전략이 여전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나스닥100 레버리지 ETF인 QLD의 매주 무지성 매수 전략이고, 그 다음으로 나스닥100 ETF인 QQQ, S&P 500, 미국 배당 다우존스 순서의 수익률입니다. 본 프로젝트 시작 시점에서 각 ETF를 일시에 매수한 경우와 호투의 투자 전략을 비교하는 그래프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수익률은 호투의 투자 전략, 그리고 나스닥100 레버리지 ETF QLD 매수 전략, 나스닥100 ETF인 QQQ 매수 전략, S&P 500 ETF 매수 전략 순서입니다. SCHD라고 불리우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매수한 전략이 여전히 가장 낮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각 전략별 특징이 보이네요.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로 어떻게 주식시장이 움직일까요? 여전히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와 경제 지표가 가장 중요한 변동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인텔이 공급 이슈로 급락했듯이 빅테크들의 막대한 AI 투자도 전력 이슈로 빠른 진행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역시 GPU의 생산 및 판매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기본 인프라가 받쳐줘야 AI 산업 성장이 빨라지고, 이에 따라 막대한 투자의 결과인 실적이 나올 텐데, 인프라는 금방 갖춰지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긴 시간의 정체 구간이 나타나기 쉽고, 그에 따른 지수 상승이 아주 더디거나 조정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ISA 계좌를 제외한 다른 계좌의 포트폴리오에서는 다양한 국가와 빅테크 이외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일정 부분 편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